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고려의 뭐 멸망이라던가 그 다음에 고려 멸망 이후 이제 고려의 문화 파트까지 한번 쫙 배워봤었죠. 고려의 뭐 사상, 고려의 학문, 고려의 뭐 고려의 건축물이라던가 불교예술, 과학, 기술의 발전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를 쭉 살펴봤고 이번에는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 새롭게 등장을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과연 이러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러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기의 왕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벌이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이 어떻게 건국이 되는가? 조선 건국의 우리가 주도 세력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죠. 요 급진파, 신진, 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죠. 정도전, 대표적으로는 뭐 정도전 이런 인물도 있고,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죠. 이성계 이런 인물도 있었죠. 요거는 우리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배웠네요. 그래서 이 신흥무인 세력과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한 패가 되어서 한 세력이 되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위화도 회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위화도 회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렇죠? 배웠던 내용이랑 좀 겹치는데, 위화도 회군이 뭐였어요? 그렇죠. 이 명예천령이 다시 명예천령 이북당을 다시 자신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를 하니까 요거를 그렇죠. 고려의 당시 우왕과 최영이 거부를 하고 최영의 주도하에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요동정벌에 앞장서 나섰던 인물이 최영이었죠. 이 최영이 이제 이성계에게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가라고 하고 이 이성계가 이제 요거를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장군들과 장수들과 군사들을 설득을 해서 군대를 다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돌이켜서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신흥무인 세력과 이러한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은 그 당시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했었어요. 계기가 되는 사건. 이 위화도 회군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앞서 봤던 우리가 주도 세력들이 조선 건국의 주속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고려 말기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과전법은 토지제도예요. 우리가 앞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전시과라고 배웠었죠. 이 전시과는 뭘 지급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수저권을 지급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과전법도 마찬가지예요. 수저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로서 새로운 토지제도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고려 말기에는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토지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에게 밀려가지고 토지도 얼마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자신들의 토지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토지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토지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많은 토지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전법은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게 돼요. 경제적 기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요 토지들을 몰수하고 새롭게 이것들이 다 신진사대부에게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훨씬 더 많은 토지를 가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위화도 회군, 과정법 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은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정몽주와 같은 앞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뭐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의 제거를 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조선을 1392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 건국 이후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수도도 개성이 아니라 이렇게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건국 완성이 되고 이후에 이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기틀을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다른 여러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삼았느냐라고 하면은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한양, 서울 자체가 요 한반도의 그렇죠, 중앙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중앙, 중심이 되는 지역을 수도로 삼는 것이 훨씬 그렇죠, 나라 전체를 아우르고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풍수지리석으로 그 당시 굉장히 한양이라고 하는 땅이 명당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이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훨씬 그렇죠, 편리한 곳이죠. 또한 요 서울을 중심으로 그 당시 중국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교통으로도 편리하고 또 요 서울 한강은 주변에 뭐 지금도 그렇듯이 뭐 북한산도 있고 뭐 남산도 있고 산이 많다 보니까 적의 침입을 막아낼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한양을 수도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요 과정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법 실시, 조선 건국, 한양천도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건국이 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건국된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돼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다 보니까 유교가 중심이 된 유교 사회가 확립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요 조선은 고려와는 다르게 그 당시 이제 억불숭유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려도 유교를 그렇죠, 정치 이념, 통치 이념으로 삼는다라고 했었죠. 또 고려 시대의 성리학도 수용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고려와 조선이 조금 다른 점은 성리학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유교를 그렇죠, 정치 이념, 또 유교 사회 이런 것들이 고려 시대에도 있었지만 조선과 다른 점은 억불숭유, 즉 고려는 불교를 여전히 그렇죠, 중요한 사상으로 여기고 불교를 여전히 발달시키고 많은 백성들도 이 불교를 믿었던 반면에 그렇죠, 조선은 신진사대부들, 그 당시 성리학을 주장하고 불교를 비판하던 신진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국가이다 보니까 불교를 완전히 억제하고 유학, 유교를 숭상하려는 이러한 억불숭유 정책에 취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의의가 되겠고 또한 이 조선은 과거제를 강화 및 확대하게 돼요. 우리가 뭐 이어서 배우겠지만 과거제를 훨씬 강화시키고 확대하다 보니까 고려보다 훨씬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즉 시험을 훨씬 더 강화, 확대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확대시키다 보니까 그죠, 이 시험의 통과한 즉 능력이 바탕이 되는 인재들을 관리로서 많이 등용을 하게 되고 그들이 사회의 지배층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고려보다 훨씬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과거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양반 관료 사회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문반
무반을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해요. 문반, 무반을 합쳐서.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문신, 무신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제 무리라고 하는 뜻을 돼요. 그래서 문신들의 무리를 문반, 무신들의 무리를 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반, 무반, 양쪽에 있는 요 문반, 무반, 요 양반들이 국가의 관리가 되어서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살아가는 양반 관료제 사회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고려보다 훨씬 능력이 중요시 여기고 이 과거를 통해서 합격한 문반, 무반들이 관료가 되어서 사회의 지배층이 된다. 즉 양반 관료들이 사회의 지배층이 되는 양반 관료제 사회가 성립이 된다는 거.